현재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도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기 바쁩니다. 전기차 중심이던 IRA 법안 발의도 모자라 이제는 반도체법까지 만들며 갑질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IRA 법안과 달리 반도체법은 그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여 미국 내에서도 파장이 큰 상황입니다. 특히 이는 미국의 주변국인 캐나다로부터 비롯되어 미국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반도체법 때문에 한국과 대만 등 반도체 기업들은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을 대상으로 한반도체 장벽 수위를 높이면서 중국 현지에 진출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영향권에 들게 됐다는 평가인데요. 우리 정부와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당장은 영향이 크지 않다고 평가하지만 인공지능이나 고성능 컴퓨팅 등에 쓰이는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 장비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및 장비도 규제에 포함돼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미국이 한국 기업들이 가동하는 중국 반도체 공장의 기술 수준을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정말 이렇게 보니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한국은 가만히 있는데 미국이 하루아침에 한국의 국가산업을 흔드는 모습인 것입니다. 미국은 연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과연 미국이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몰랐을지 의문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입게 될 피해를 살펴보면 상황이 더욱 심각한데요. 미 상무부가 지난 7일 발표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 제한 조처를 보면 메모리 반도체 가운데 D램은 18나노미터 공정을, 낸드 플래시는 128단을 기준으로 이보다 앞선 공정을 위한 장비에 대해서는 중국 쪽에 수출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D램은 17나노 공정을 추진 중인 중국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만 SK하이닉스의 우시 공장도 향후 공정 개선에 필요한 장비를 도입하려면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낸드 플래시도 중국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시안 공장, 하이닉스 다롄 공장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인텔 낸드 사업 인수 뒤 지난 3월부터 다롄 공장에 새 생산 라인을 구축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미국의 이러한 조처가 더욱 화가 나는 것은 한국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미국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이어왔고 공장도 지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IRA 법안의 반도체 버전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한편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한국과 함께 대만도 같은 상황에 직면했으며 대만의 위험은 한국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합니다. 한국도 반도체 산업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대만은 반도체 밖에 없습니다. 대만은 미국의 반도체법이 시작이 되면 국가 경제가 어떻게 될지 상상조차 힘든 것이죠. TSMC의 성공으로 수직 상승한 GDP가 하루아침에 반납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대만 반도체 업계는 미국에 동시에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현지 공장이 자국 기업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1년 유예시켰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향후 1년간은 중국 생산 공장에 수출 통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식 통보했습니다. 이에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미국 당국과 1년간 별도 허가 없이 장비를 공급받는 방안에 협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수출 통제가 1년 미뤄진 것은 다행인 것은 맞지만 그럼 1년 뒤에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미국은 동맹국들의 반도체 기업들에는 피해를 주고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특혜를 몰아주는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미국 반도체 업체들은 자국 내 생산시설 확장에 전념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크론은 향후 20년 동안 뉴욕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해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급을 위한 메가팹을 건설하겠다고 지난 4일 밝혔습니다. 앞서 이 업체는 150억 달러를 투자해 메모리 반도체 생산시설을 증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텔도 2025년까지 200억 달러를 들여 미국 아이다호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기로 하고 지난달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미국 정부가 세계적으로는 반도체 법을 시행하면서 자국 기업들을 위해서는 아낌없는 지원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IRA 법안으로 한국 기업의 피해가 두드러졌지만 이번 반도체법은 전 세계를 향해 뒤통수를 친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의 관계자들은 가뜩이나 현재 세계 경제가 고환율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힘든 상황인데 미국의 이러한 일방적인 행보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하는데요. 실제 전 세계 경제가 킹달러와 인플레이션으로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경제가 매우 견고하다며 달러 강세 현상을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15일 로이터 AP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레곤주의 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달러 강세를 걱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달러 강세를 걱정하지 않는다라며 내가 걱정하는 것은 세계 나머지 부분이라고 답해 동맹국들 사이에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다른 나라들의 경제 성장과 견실한 정책의 부족이 문제라며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며 그것이 중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전통적인 동맹국인 영국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영국 파운드와 가치 급락 등 금융시장 혼란을 가져온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의 경제 정책을 실수라고 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그것이 실수라고 생각한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바이든 정부의 미국은 동맹국들의 경제와 산업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에 한국을 비롯한 미국 동맹국들은 한 가지 걱정이 더 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로 인해 시작된 에너지 수급 문제에 있어 미국에서 대량의 LNG를 들여오는 나라가 많아졌는데 강달러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량을 석유로 돌리고 싶어도 LNG와 석유 등 에너지 수입은 이미 몇 년간의 물량이 주인이 있고 조금이라도 남는 양이 있으면 바로 없어지는 실정입니다. 현재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CNN은 미국 천연가스 9월물 선물 가격이 전거래일 대비 7% 급등한 100만 BTU당 9.33달러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종가 기준 2008년 8월 1일 이후 최고치인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미국 경제가 대부분 폐쇄된 2020년 6월 1.48달러와 비교하면 무려 5배 넘게 상승한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이 반도체, 전기차, 경제, 에너지 등 다방면에 갑질을 하자 캐나다가 동맹국들에게 손을 내밀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캐나다는 서부 해안에 400억 캐나다 달러, 약 41조 7천억 원을 들여 대규모 액화 천연가스 시설을 건설 중이고 이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과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한국을 방문했던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부 장관은 13일 한국 언론 인터뷰에서 이 프로젝트는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라며 2025년부터 캐나다는 한국의 주요 LNG 공급국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졸리 장관은 한국과 에너지 협력뿐 아니라 안보적으로 협력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에 9일 판문점과 DMZ를 방문하고 10일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작전 중인 캐나다 해군 호위함 밴쿠버에 승선해 군인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이 요즘 미국에 실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캐나다가 그 빈틈을 찾은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한편 캐나다의 이러한 적극적인 에너지 협력은 상당히 의미가 남다른데요. 지난 8월 러시아산 천연 가스 공급이 어려워지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캐나다를 방문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역시 자원 부국인 것은 맞지만 러시아와 타국처럼 에너지 공유를 쉽게 하지 않는 나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이번 LNG 협력 선언뿐 아니라 앞선 IRA 법안 당시에도 한국에 크고 작은 도움을 줬습니다. 현재 타국들은 캐나다와 같은 자원 부국의 에너지를 받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지만 한국에는 직접 방한까지 하며 에너지 공급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에 미국 의회에서는 다소 당황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과 캐나다 양국은 앞으로 전례 없는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